네, 안녕하십니까. 유통정보 제4과목 이 제1회 모의고사 들어가겠습니다. 첫 시간이죠. 제1회 모의고사 유통정보입니다들 유통정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1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71번서부터 이제 별표를 칠 게 이제 EDI라는 자체는 우리 문제 또 기출문제 키워드죠.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은 EDI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1번이 틀었는데요. 이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인 EDI는 거래업체 간에 이 개별적으로 라는 게 틀었죠. 우리가 이 정보, EDI 전자식 정보 교환 시스템은 혹은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은 거래업체 간에 상호 합의된 전자문서 표준을 이용해서 인간의 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구조화된 데이터 전송을 의미해요. 개별적이 아니죠. 그래서 요게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기존의 서류 시스템은 이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부족한 노동력이 또 증가되니까 이 EDI로 소요 시간을 적게 하고 노동력을 감소할 수 있다. 자, EDI는 기업 간의 거래 내용이나 거래 관련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과 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구조화된 문서죠. 이용해서 전송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자, 기업 간의 일상적 거래 과정에서 교환되는 거래 서류를 양측의 컴퓨터와 통상망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직접 전송하는 전자식 정보 교환 방식이다. 정확하고요. EDI는 이제 주문서, 송장, 전자, 자금이체 등의 정형화된 또 서식을 교환합니다. 그 다음 72번 갑니다. 72번 가시면, 자, 우리가 EPC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EPC 코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EPC 코드는, 자, 우리 3번이 틀었습니다. EPC 코드는 3번이 틀었는데요. 자, 이건 헤더가 있어요. 헤더에다가 플러스 업체 코드 플러스 우리가 상품 코드를 넣습니다. 상품 코드에다가 그 다음에 일련 번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용 자체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옳게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1번 EPC 코드는 이제 GS1 바코드 국제 표준이죠. 표준 바코드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시표하는 코드다. 맞고요. EPC 코드는 동일 품목의 개별 상품까지 원거리로 또 시표할 수 있습니다. EPC 코드는 이제 위조품 방지, 유효기간 관리, 재고 관리 및 상품 추적 등 공급 체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플라이 체인, 차슬이죠. 공급 사슬. 추적이 되니까 다양한 효과를 또 누릴 수 있고, 자, EPC 코드는 상품 추적과 상품 이동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동시에 데이터 취합과 또 처리 효율을 또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3번은 간단하게 보는데요. 자, 다음 중 그 정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다 정보인데요. 4번은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 지식, 그러니까 사고 및 경험 등을 통해서 정보를 체계화한다는 것은 지식에 대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정보인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74번. 자, 고객 정보 통합 시스템 중 판매 주문 처리 시스템 중요합니다.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별표 표시하십시오.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냐면 우리가 5번이에요. 자, 빠른. 여기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세 번째 보시면 주문 처리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빠른 유통, 거래 실적 관리, 거래 배송 처리의 신속 거래 시간과 지리적인 장벽 제거, 고객 욕구의 신속한 감지 등에 유용하며 주문 처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 주문 처리 시스템이 되겠죠. 새로운 시장 접근, 고객 욕구 포착, 고객 AS 만족, 경쟁 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신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 4번,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고객 콜센터 시스템이에요. 고객의 주문, 제한, 불만, 불평등, 고객의 생생한 소리를 이제 우리가 직접 처리하고 데이터 관리하여
텔레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콜센터죠. 여기 애프터 마케팅 기능까지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고객 정보 파일, 고객 생애 가치가 이제 LTV죠. MCIF 등 추적된 고객 정보와 고객 형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통합 DBMS의 핵심 시스템. 요거는 이제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이고, 마케팅 활동의 결과를 수치화 계량하고 단위 업무별로 우리가 투입, 대비 수익 규모와 비중을 분석해서 향후 마케팅 활동을 대한 전략을 개선 보완하는 건 성과 분석 시스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케팅의 포피믹스 요소를 기초로 해서 TPS 등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고객들의 구매 패턴 자료를 정보기술로 포착하고 이것을 가공해서 각각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답이 있네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게 우리가 판매 주문 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문이라는 단어가 일본에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자, 세 번째 줄에 주문 처리에 대한 그것을 좀 찾아내시는 게 조금 단어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길잖아요, 지문이. 75번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프로큐먼트죠. 조달입니다, 조달. 그죠? 조달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는 이점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은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조달이라는 자체, 전자구매용 소프트웨어는 그 구매 및 판매 절차의 일부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재고관리 중간 도매상의 배제에 따른 간접 비용의 절감 그리고 제조 사이클의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효과적인 재고관리 맞고요. 그 다음에 중간 도매상의 배제에 따른 간접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비용을 감소시킨다. 조달을 한다고 해서 원자재 비용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죠? 말이 안 맞고요. 네, 제조 사이클을 개선시키고 주문 사이클, 납기를 단축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6번 갑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이론의 속성 중에서 목표 지향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목표 지향성은 지금 보면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목적은 부분 간의 균형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전체적인 조직을 더욱 성장시키는 겁니다. 조직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기 때문에 목표 지향성이다. 자,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는다면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목표 지향.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번은 우리가 그러니까 목표 지향은 이제 조직과 그 하위 시스템 목표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은 단순한 합의 개념이 아닌 승의 개념으로서 조직의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전체성이고,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은 이건 개방성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시스템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 여러 구성조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상호 관련성이고, 자, 5번 명확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자원, 개념, 절차 등과 같은 요소들의 집합체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용어를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77번에 가서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 중 의사결정의 유형에 따른 분석 기법이 다른 하나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마르코프 모형, 체인 모형, 대기 행렬 모형, 그 다음에 우리가 PERT, CPM 등은 위험화의 의사결정 모형으로 통계학적인 확률 이론이에요. 근데 3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게임 이론은 상충화의 의사결정 기법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게임을 한다 그랬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게임 이론이 이제 하나가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본서 과정에서 다뤘던 겁니다. 그 다음에 78번은 이제 ECR이죠, ECR. 자, ECR도 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 ECR은 소비자가 만족을 위해 있는 것, 물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ECR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도입 효과 및 관련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시아 전략을 도입하면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품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재고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높일 수가 있고요.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정시성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속성. 신속 납품이 가능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가 관련되지 않는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품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물품 납품의 정시성 및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나쁜 거 찾아. 그럼 3번이야. 그죠? 효율적이니까. 그렇다면은 상품 개발의 실패성이 다소 중대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개발의 효율성을.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말이 안 맞죠. 정답은 3번이다. 소비자의 만족 증대합니다. 그 다음에 ECR은 이제 소매 점포의 포스, 판매 시점 관리가 제조로 오니까, 제조로 이제 재고를 감소시켜서 원가를 줄일 수 있죠. 연결되니까. 그래서 제조회사를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하여 판매를 우리가 바로 생산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재고를 감소시키고 가격 경쟁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9번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다음 중, 자, 동일한 정보에 대한 다른 여러 정보원을 체크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정보의 특성 중 무엇에 해당하느냐? 자, 이건 입증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3번이다 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정보원을 체크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는 정보의 특성 중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체크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80번에 보면은 이제 키워드가 또 기출문제 인텔리전스가 또 출제가 잘 돼요. 이것도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자, 다음 중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부적합한 것은 자입니다. 우리가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은요, 이 경쟁사와 이 시장의 전개 상황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쟁사 활동을 추적해서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거, 기회와 위협의 조기 정보를 제공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4번에 경제업체 간의 정보 공유와 정보 수집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경쟁사의 정보는 공개적으로 수집하는 거죠. 공유하는 건 아니죠. 4번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볼게요. 신문이나 판매원들로부터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고 했어요. 정보 공유가 아니에요. 맥레오드의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모형에서 인력 하이 시스템 중 하나이다. 그다음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외부 자료를 많이 또 활용하겠죠. 전략적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81번. 여러분들이 EDI가 중요했다면 또 FRID가 중요하죠. RFID.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선 주파수입니다. 바코드. 중요합니다. 자, 81번. 자, RFID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2번을 볼게요. 답부터 확인하면, 자, 이것도 별표 표시 하나 해주고요. 자,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컴퓨터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 그 유통정보에서 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적용돼요. 일단 이거는 제가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하러 갈 때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금자리론은 이제 창고에서 하느냐, 인터넷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또 상품이 또 유비쿼터스 상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접속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는 라틴어로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한다는 환경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무선 주파수는 뭐였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얘는 정보를 읽거나 쓰기 위한 반도체 칩을 내장하죠. 그래서 정보의 전송을 일단 안테나를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 시스템이다. 국내에서 이제 모바일
RFID 폰홈을 또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콘텐츠나 서비스 위치를 또 찾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또 RFID를 또 표준을 또 추진하고, 자, 미들웨어, 그다음에 객체 정보 서버, 그다음에 객체 이력 서버, RFID 검색 서비스 등의 RF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접촉식 하이 패스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거리에도 확 지나가니까 데이터를 확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RFID다. 2번만 유비쿼터스다. 그래서 이런 단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82번은 전자상거래 얘도 체크를 하셔야죠. 별표 하나. 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성화에 따른 변화가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 자, 일단은 이 5번부터 볼게요. 종업원 성과급제가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잖아요. 개인별 업무 성과보다는 팀별, 기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업원 성과급제의 적극적 시행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정보와 물류가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는 중간상의 역할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 EC는 도매상, 소매상 기능이 약화됩니다. 전자상거래가. 그 다음에 가치사슬에서 특정 부분만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또 출현되겠고, 팀별 또는 기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5번이 틀렸죠. 자, 83번도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 어떤 부분에 관련된 성명인가. 자, 보기는 이제 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 경제적이에요. 자, 우리가 생산 방식이 기존 소품종 대량 생산의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 에너지 및 자원 집약적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 구조화에서 지식과 정보 중심적 자원 전략형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경제적 측면에서 특성의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떻습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의 경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이다. 그래서 3번 이렇게 되고요. 84번은 갑니다. 자, 사회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일단은 사회 이론을 설명한 것도 적정하지 않은 것은 답만 먼저 봅니다면 2번인데요. 자, 2번은 지식 경영 관련 이론에서 전략 이론 중 상황 이론이에요. 사회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조직 모형에 대한 우리가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과 환경과의 동태적인 성격을 고려한 조직 설계를 지향하는 것은 상황 이론이다. 자, 1번과 5번이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자,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죠. 교환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호 간에 남는 것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인간관계가 지속되고, 혼자 이룰 수 없으니까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는 사람은 유사한 태도를 가지고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가 사회 교환 이론이고, 자, 3번은 사회 인지 이론이에요. 자, 인간관계의 행동, 개인적 요인, 외부 환경 등 세 차원이 상호작용의 결정력을 작용한다는 것은 사회 인지론이고, 자, 말 그대로 이제 사회 자본을 통한 개개인의 이익은 개인에 속한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다. 이게 사회 자본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시킨다는 거 꼭 쉽게 보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85번 갑니다. 자, 85번 가시면 다음 중 전자상거래 성공 요소가 보기 어려운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85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인데요. 이 전자상거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자상거래 하게 되면 이제 이 공인인증서 같은 이제 암호 같은 이 보안 기술, 수배속 물류 체계 구축, 지불 결제 수단의 확보, 다양한 상품의 확보, 인증제도의 시행 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양한 EC 호스팅 업체에 입점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많은 운영 비용이 소비돼요. 따라서 이 전자상거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EC 호스팅 업체에 입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EC 호스팅 업체를 입점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EC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판매하는 그 수량을 좀 사각하고 POS를 이제 따져서 POS로 이제 어떻습니까? 할인점의 이제 재고 수준 파악하고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자동 보충 주문이 발생해서 컴퓨터에 또 지원해서 유통업 회사가 공급업체에게 또 전송을 하면 유통업체에게 또 다시 또 부족분을 또 자동 보충하는 이렇게 되겠죠.
전자결제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고 암호 및 보안 기술의 확보, 다양한 상품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인증제도의 시행인데 많은 EC 호스트 업체에 입점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6번 또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가 CAO, 컴퓨터 주문 시스템이 또 우리가 또 나오는 용어죠. EDI, FRID, CAO. 자, 그래서 이것도 별표 표시를 해 놓으시는데요.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CAO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이 CAO를 기업에서 도입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자가 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를 통해서 이 판매 시점에서 이 통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별다른 수작 없이도 각 최종 판매처에 필요한 제품의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주문은 또 물류센터로 EDR을 통해서 전송되며 바로 부족분이 재고량을 보충할 수 있죠.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CAO는 실제 재고가 소매 점포에서 설정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면 자동 보충 주문이 발생해서 간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로 너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 주문 시스템이 참 중요한 거죠. 그다음 이제 87번은 그냥 간단하게 다음 중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정보화 사회의 문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보화가 되니까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정보 격차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양으로 정보에 대한 과잉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고 특정한 사람만의 정보에 대한 독점 형태가 발생하고 문화지체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국가 간 및 지역 간의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생합니다. 정보는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자, 이것도 SCOR도 이 시험 문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얘도 별표 표시 하나 하시는데요. 얘도 잘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형은 계획, 플랜, 소스, 조달, 델리버리, 배송, 그 다음에 리턴, 반품의 5가지 상위 레벨의 관리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컨설에서 우리가 개발 보급 중의 모형이고요. 전략적 성과 계층은 세부적인 실행 전략으로 구성된다? 아닙니다. 그죠? 상위 레벨의 관리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지향적인 참조 모델이므로 구현 시 다양한 도구를 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흐름이 아닌 업무 흐름을 표현하는 또 프로세스 지향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89번도 조금 노릴만 한데요. 뭔가 정보 파트는 문항수는 작지만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자, 전자상거래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고객의 재방문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 방문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쿠키 파일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자신의 컴퓨터 사이에서 통신을 매개해주는 정보, 웹사이트를 찾아오는 사용자 정보를 그 사람에게 PC에 기록해 놓고 다시 찾아왔을 때 별도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쿠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쿠키 파일을 이용합니다.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CGI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웹 로그 파일, 로그를 했을 때 기록하는 거죠. 서버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라우터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90번 문제는 그냥 가볍게 본다면 자, 우리가 이 유통에 대한 그 혁명, 다음 중 유통혁명 이전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유통혁명 이전 시대에서는 경쟁 우위 요소는 비용 및 품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 우위에 대한 거는 정보와 시간이 아니라 비용 및 품질이다. 이렇게 체크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 문항이 적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중점적으로 다루실 것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정보입니다. 유통정보는 EDI 중요해요. EDI. 그래서 71번 찍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EDI는 전자식 정보 교환 시스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업체 간의 개별적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전자문서 표준을 이용해서 인간의 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컴퓨터 간의 구조화된 데이터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이 아니라 합의된다. 상호 합의된.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7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EPC 코드는 헤더, 좀 어렵지만 업체 코드, 상품 코드 일련 번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74번 정도 판매 주문 처리 시스템은 어떤 걸 찍었어요. 제가 5번에 보시면 세 번째 주문 처리 연계라는 단어를 찾아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75번, 자 우리가 이 프로큐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조달이라는 자체인데 얘가 원자재 비용 감소는 안 하지. 조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76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표 지향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목표 지향, 전체 개방, 상호 관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찍는 거는 3번에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적이 하나의 목표죠. 그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뭐 5번에 명확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자원, 개념, 절차 등 같은 요소를 집합체입니다. 자,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집합을 하는 건 시스템이죠. 목표 지향은 이제 그 목적이 있다면 더 성장시킨다는 자체,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한다. 이런 걸 좀 끄집어내셔야 되고요. 77번은 다른 것들은 위험화의 의사결정인데 3번 게임만 상충화의 의사결정이다. 게임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8번은 이렇게 보는데요. ECR은 소비자 만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히 당사자 간에 이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품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좋은 얘기야. 재고 감소한다, 고객 만족된다, 정시성이 높다, 신속성이 있다. 뭐 하나라도 안 좋으면 안 돼. 그러면 재고 감축 및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 비용 증가 안 되겠지. 절감이지. 맞죠? 정시성. 납품의 정시성, 신속성 유지. 좋아. 상품 개발 실패 아니지.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소비자 만족 높이고, 그 다음에 뭐 5번 정도는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맞출 수 있지만, ECR은 소매 점포의 포스와 연결해서 어떻습니까? 제조업자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해서 판매를 바로 생산에 접목시켜서 재고를 감소시킨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판매 시점 관리 제조가 되다 보니까 이 제도는 이제 재고를 또 감소시키는 원가를 줄이는 게 되겠고, 80번에 인텔리전스 주의하셔야죠. 인텔리전스는 이 경쟁사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수집한다는 거지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키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번에 가시면 RFID 찍습니다. 무선 주파수.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뭐냐면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자, 유비쿼터스 자체도 나올 수 있어요. 박스 쳐갖고 어느 걸 얘기하느냐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C, 82번에 EC는 꼭 출시되는데, 자, 전자상거래가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인별 업무 성과보다는 전자상거래다 보니까 팀별, 기업 전체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업원 성과급제의 적극적 시행이 좀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번은 사회이론이 다 사회이론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교환, 사회인지, 사회자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 사회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사회자본, 그러니까 4번 같은 건 사회에 있으니까 좀 쉽죠. 근데 2번은 이 지식경영 관련 이론에서 상황이론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찾기가. 84번 좀 난이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조직 모형에 대한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과 환경과의 동태적인 성격을 고려한 조직 설계를 지향한 것이 2번이 상황이론이다. 그다음에 85번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별표 치세요. 전자상거래의 성공 요소는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것도 이제 어때요? 이 EC를 다양한 EC 호스팅 업체에 입점하면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운영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EC 호스팅 업체에 입점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인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을까? 이거는 이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주문 시스템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터 주문 시스템 별표. 자, 우리가 이 컴퓨터 주문 시스템이 이제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자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죠, 포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판, 판매에 대한 이 판매 시점에 대해서 일정 그 자체의 포스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별다른 수작업 없이 각 최종 판매처에서 필요한 제품의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주문은 물류센터 EDR을 통해서 전송이 돼서 부족분에 대한 그 재고량을 바로바로 보충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 보충 주문이 된다는 게 이런 것들. 그래서 유통회사가
자에게 전송을 하면 유통업체는 또 부적분을 자동 보충할 수 있게끔 또 지원을 받겠죠. 그래서 5번이 확실히 정답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주문 시스템은 실제 재고가 소매 점포에서 설정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충 주문이 된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자 88번도 SCOR 이거 스코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계획, 플랜, 조달, 소스, 그 다음에 드리버, 배송, 리턴, 반품의 5가지의 상위 레벨의 관리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전략적 성과 계층은 세부적인 실행 전략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 4가지로, 이 5가지로 구성됐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컨설에서 개발 보급 중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공급사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연결 부분에서 과잉 재고를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 프로세스 참조 모델이므로 구현 시 우리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흐름이 아닌 업무 흐름을 표현하는 프로세스 지향적 모델이다. 자, 이렇게 연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9번 중요합니다. 쿠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기업의 웹사이트로서 인터넷 방문 흥정을 보는 거죠. 고객의 재방문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쿠키 파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웹페이지와 자신의 컴퓨터 사이에서 이 통신을 매개해 주는 정보. 그래서 웹사이트에 찾아온 사용자의 정보를 그 사람의 PC에 또 기록해 놓고 또 다시 찾아왔을 때 별도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쿠키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어요. 다음 중 유통혁명 이전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기술위에 대한 요소는 신제품의 개발, 이익에 대한 원천은 수익 제고 높이는 거, 조직 체계는 독립적이면서 폐쇄적입니다. 고객 및 시장에서의 보통 불특정 다수인데, 우리가 유통혁명 이전 시대의 경쟁 우위 요소는 정보와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금 정보를 배우고 있잖아요. 유통정보를. 그 이전이잖아, 유통혁명. 정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비용 및 품질에만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물론 좀 짧게 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1회 모의고사 정도는요, 좀 수월하게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다시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EDI. 자, 갑니다. EDI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판매 주문 정보 처리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정보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키워드였어요. 또 ECR. 그죠? ECR은 다 이제 좋은 거니까 이 개발 효율성을 높게 한다. 또 마케팅의 인텔리전스 시스템 같은 거. 그 다음에 EDI가 나온다면 RFID 무선 주파수 바코드, EC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성화, 그 다음에 컴퓨터 주문 시스템 CAO 전자상거래에 대한 건 계속 출제가 되니까 그 활성화했다는 거 아니면 성공 요소. 그래서 우리가 또 SCOR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EC라는 전자상거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DI나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다음에는 아마 벤이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유통정보에서는 이런 용어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EDI, 그다음에 RFID, CAO, SCOR 이런 것들의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정보는 문제 비중에 대한 그 문제량 수는 낮아요. 낮지만은 그 낮은 것만큼 어떻습니까? 그 배수가 시험 점수 비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유통정보는. 유통정보 또 내용이 그 대신 지금 풀었듯이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런 내용은 좀 많잖아요. 근데 유통정보는 딱딱 떨어져서 어렵지만은 문항수는 적고 하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걸 이제 생각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EDI, 그 다음에 RFID, 그 다음에 CAO는 계속적으로 8회 때까지 계속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돼요. 자, 1회 모의고사는요, 이 정도만 좀 마칠게요. 마치고 다음 모의고사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